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의당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초반에 소개하신 대로 이게 빅토리의 부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 정당, 노동 중심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현안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 조정을 하겠다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그 노동의 주안점을 둔 정의당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네. 상당히 궁금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좀 잘 그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내년에 현재로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300조 정도로 예상을 하죠.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이닉스하고 합치면 뭐 800조 가까이도 예상을 한대요. 네. 이 국가 예산보다 많죠. 네. 국가 예산이 지금 700몇 조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만약에 300조가 예상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45조가 되죠. 15%를 네.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55조는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음.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유보금이 193조예요. 사내 유보금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익이 났는데 이걸 안 쓰고 뭐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왜 255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대중적인 노동조합으로 이제 겨우 이제 자리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병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노동조합 욕 못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탄압받아왔던 곳이에요. 사실은. 네. 사람도 죽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하이닉스하고 막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 노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예요. 그렇죠. 이게 정의가 그렇습니다. 네. 노동조합에서 정확하게 정의해요. 그럼 1차적으로 보면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변하려고 하는 조직이에요.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도덕하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그 원래 취지에 대한 복무를 부정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있죠. 거기에는 사실 삼성전자에 다니는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엄청난 협력업체, 하청업체, 납품업체 이 이제 그 생태계 소위 말해서 반도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과 그 밑에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낮은 처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이익을 생산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 게 있습니다. 한 5년 정도에 25조 원에 가까운 세금 감면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을 지원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익 중에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균정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래서 김용범 그 정책실장이 뭐 국민배당금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죠. 자, 이것을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공론을 잘 시켰다고 봅니다. 그걸 마치 무슨 이제 주가 폭락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대선 때 재헌헌법에 있는 이익균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이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균점, 그죠? 네, 요구할 수 있는 균등하게 나눈다. 권리가 예, 예. 기본적인 권리로 재헌헌법에 있습니다. 음. 왜 그 300조 원을 다 사주들이 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노동자들의 요구만 비난하는 것은 안 돼요. 강조되는 측면이 네, 다만 사내 유보금을 두는 게 사주들이 가져가는 돈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행사되고 있는가를 그동안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된 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여러 이제 그 관련되어 있던 노동자들 여기에 대한 처우를 같이 개선하는 것을 자기 요구를 걸고 들어갔더라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아마 그렇죠. 예. 훨씬 더 지지를 받았을 지지를 수 받았겠죠. 있겠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후적인 비난이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요구를 정말로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막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보더라도 어긋난다. 네. 그건 정당한 비난이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해져야 되잖아요. 255조 원.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져가면 아니 그러면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장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다. 시설 투자 못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193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지금 255조 원의 다시 사내 유보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국민들은 대부분 그 삼성 노조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명문화시켜 달라고 하고 네. 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타협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반도체는 사이클 사업인데 이게 하락 시에는 그러면 받았던 성과를 다 토해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노동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주주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려면은 서로 조율하는 게 맞다. 무조건 그 아니 조율하는 거 맞죠. 네, 당연히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되 이걸 이제 끊임없이 협의와 만나서 교섭을 얘기를 하는 통해서 거죠. 계속 네.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노동 3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만 요구 자체를만 가지고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삼는 것은 뭔지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네. 거고 지금 얘기했듯이 음. 과하다는 얘기 주주들 당연히 이제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죠. 좋아. 노동조합이 여기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이제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서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죠. 네, 너무 거대 담론을 갖고 오기에는 파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장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네. 사이클 산업에서 배를 올려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긴급권을 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일견 그 노조가 너무 큰 명분을 줬고 특히 이번에 노조위원장이 녹취록을 깐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고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대부분 다 노동자일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분들이 그 쟁의를 한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하다거나 물론 저는 그것 자체가 삼성의 프레임이 좀 들어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하이닉스처럼 뭐 산정 안 하고 영업이익이 10%라고 했으면은 네. 벌써 다 합의가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노조도 10%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이 프레임을 조금 비틀어서 15%를 당장은 주지만 나중엔 제도화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때문에 쟁의가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삼성 노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를 챙긴다거나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더 조금 더 지지를 받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요구를 하는 걸 우리가 부도덕하게 본다라는 그 관점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도덕하게 네. 보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자꾸만 이제 핸드폰 전화가 네. 온다고. 예. 끄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되니까 사실 여기서 쟁점이 생기긴 하는데 한번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의 얼마 정도
얼마를 그러면 성과급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적자를 봤다고 하면 그건 성과급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이 네네. 아니니까, 네, 오, 손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져 있는 액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비율에 따라서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로펌의 대표라서 이렇게 자꾸 입장이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성과급은 성과급가 나왔을 때 나누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노동 현실상 사실 해고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월달에 로펌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 해고가 어려워요. 그 경영적인 이유만으로 해고가 어려운 입장에서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 주주들,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다 책임을 지는데 이익이 났을 때는 왜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고통이 있을 때는 나누기 힘들게 구조가 만들어 놨으면서 왜 이익이 났을 때만 나누자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노동계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반대인데요. 너무 근본적인 얘기로 네. 가가지고 이거는 얘기는 아니 이거 어려운 잠깐만요. 건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실제로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 안 하나요?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렇지 만약에 미국처럼 그 파이어가 정말 잠깐만. 쉬웠다면은 이 논의가 정말 쉽게 이어질 건데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필요할 때 비정규부터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적어도 기업 법인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익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잖아요. 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환원시킬 거냐 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세제 인프라 지원 그리고 여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여만 했지 그 과연 이익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자가 났을 때 그것을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줄어들고 안 좋으면 실제로 정리해고가 나타나요. 이 문제를 그게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인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네, 뭐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통계로 길어지고 있기 저는 때문에 왜냐면 너무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네, 얘기가. 나중에 이제 본질적인 네. 문제는 네. 적절한 주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하는 거로 한번. 하고 네. 그 현님 같은 경우에는 해고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금삭감도 어려워요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각자 처한 위치와 사정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합니다. 권영국 후보님 네.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한마디 각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이제 삼성전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이 보면 그 개발 중심에 그죠?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 그리고 과밀화되고 집중되고 이러면서 집값은 폭등, 그다음에 교통 대란 이런 이제 고통 속에 와 있었잖아요. 이제는 보다 높게, 보다 화려하게 네. 과연 이런 이제 도시로 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를 왜 부러워할까? 정말로 화려하고 고층 빌딩이 있기 때문일까? 거기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서울이 이 높이로 화려함으로 이렇게 가는 도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가자. 네, 네. 공존 도시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바로 슬로건이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지역하고 이 일극체계 때문에 수도권 일극체계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서울 내에서도 계층 간에 서로 좋아할 수 있고 사다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지역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뽑았으면서 거기에 대한 배출되는 건 또 다 내려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네. 수 있는 서울의 도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네. 아유. 저는 정의당이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우선 너무 진지함을 빨리 빼시고 조금 더 재미있고 B급 감성의 그런 시민 친화적인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드셔서 오늘 재밌지 않았습니까? 재미 실패하셨고요. 이거 썸네일로 만드시거든요. 갑자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당의 아젠다도 너무 좋고 가치도 아, 너무 예,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뭔가 너무 진지하거나 아. 뭔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더 재밌고 막 이렇게 아까 좀 후보님 쓰신 좀 책 제목이 뭐라고? 농담도 참 못해요. 네. 아. 농담도 참 못해요. 예, 예. 제가 자, 한번 소리 좀 사서 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한테 전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분. 일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